예, 반갑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저희들이 입학식 때 뵀었죠. 네. 예, 그때는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시간하고 내일하고 그리고 7월 언젠가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재배학 쪽에 맡았습니다. 윤재길 전 학장님께서 신심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전국에서 1위를 해야 된다. 오늘 열기가 제가 보니까 엄청나신데 작년에 1차에서는 좋았는데 2차가 조금 거시겠는데 이번에는 1, 2차 공이 똑같이 30명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운영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우 교수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수강하시는 분께서도 수강하고 계시죠 같이? 네. 어디 가셨습니까? 이현우 아니요, 이현우 교수님 말고 방금 저기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PPT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앞에는 안 쳐다보고 책만 보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찢어서 스캔을 떴습니다. 스캔을 떠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앞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치유농업 식물자원의 재배입니다. 그러면 먼저 식물자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 가장 큰 세계 바깥에 나가시면 우리 이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있고 인간과 비슷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반려동물도 요즘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면서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식물이죠. 근데 식물이 다 산에도 있고 들판에도 있고 강가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가꾸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작물 재배. 그걸 작물이라고 합니다. 개들을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배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심고 키우고. 주관식 문제 방금 나가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1점도 못 받습니다. 재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지금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간이 필요에 따라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작물을 가꾸는 것을 말하며 거기에는 비료 이해하십니까? 토양과 수분, 광, 조건들을 제공하며 때로는 병, 해충 관리를 하고 그 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해 못 하셨으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한 2시 되면 주무실 것 같아서 핵심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소비하는 작물이 뭡니까? 그 작물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만 우리나라에서는 벼입니다. 그죠? 벼. 콩. 3대 작물이 벼, 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이제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 국제적인 밀, 옥수수 이 세 개가 3대 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 추가한다면 4대 작물이 되겠죠? 네. 4대 작물은 감자가 들어갑니다. 어. 자, 여기서 이제 꼭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 재배 면적으로 보면 1등이 뭐겠습니까? 벼. 예, 밀입니다. 밀. 아. 자, 2등은 뭐겠습니까? 벼. 옥수수. 벼입니다. 3등은 뭐겠습니까? 옥수수. 면적으로 봤습니다. 옥수수, 4등은 그대로 감자입니다. 요게 이제 4대 작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콩이 없습니다. 보리가 없어요. 예, 보리하고는 5대 6대 작물이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 세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1대 작물이 옥수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밀이라 하셨잖아요. 아, 면적으로 보면 아. 1등이 밀입니다. 2등이 벼입니다. 3등이 옥수수. 옥수수, 4등이 감자입니다. 이걸 4대 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시험 문제 내면 그러면 국제적인 시각에 맞춰내겠습니까? 우리나라 시각에 맞춰내겠습니까? 국제적인 시각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단.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에서 4대 작물은 3대 작물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은 좀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1대 작물이 가장 그럼 생산량이 많은 게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네, 아닙니다. 전 세계죠. 밀. 옥수수. 예, 옥수수. 예. 자, 2등은 뭐겠습니까? 밀. 벼입니다. 자, 지금 털리셔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네. 무조건 털리시도 내뱉으셔야 됩니다. 네. 3등은 뭐겠습니까? 그다음 밀. 밀. 4등 감자. 당연히 하나 남은 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네. 요게 이제 4대 작물입니다. 그러면 1등하고 3등하고 자리가 바뀌었죠, 지금. 네. 그 말은 밀하고 옥수수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밀하고 옥수수의 관계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그죠? 지정된 면적당 생산량이 뭐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까? 옥수수.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쌀국수. 일단 밥입니다. 그죠? 밥. 자,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주곡으로 먹죠. 요것을 메이저 푸드라고 합니다. 메이저 푸드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하겠습니다. 저 미국에 야구하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메이저 작물 중에서 우리가 식용을 하시죠. 네. 그래서 요걸 식용 작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식용 작물 갑니다. 네. 그러면 작물을 분류할 때 식용 작물에 해당하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네. 벼, 밀, 옥수수, 감. 다 들어가는데요. 예, 벼, 쌀이죠. 네. 보리, 밀, 호밀. 아, 홈이 있다. 맞죠? 아니는데요. 홍은 어떻습니까? 홍, 대두, 강낭콩, 완두콩, 아니 잠깐 지금 이거 시험 치실 때 이리 치시면 틀립니다. 시험은 뭡니까? 질문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식용 작물이 뭐냐고 제가 물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이저 작물 많이 드시는 게 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쌀, 보리, 밀, 예, 옥수수, 여기죠. 쌀, 보리, 밀, 호밀, 그다음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옥수수는 안 들어갑니까? 자, 요게 이제 제가 문제 내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옥수수 방금 1대 작물이었죠. 네. 근데 왜 빠졌습니까? 사료로 쓰죠.
도저히 밥을 안 먹겠죠. 야, 대단하신데. 메이저 우리 먹는 거는 찰옥수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8억 2천만 톤의 옥수수가 생산이 됩니다. 8억 2천만 톤. 뭐 감이 오십니까? 그럼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90억 되는데 82억이라고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1인당 10kg씩 소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작물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 쌀입니다. 그죠? 벼. 이건 전 세계에 1억 5천만 헥타르에서 4억 5천만 톤의 현미가 생산되고, 이해되십니까? 껍질이 있는 정조라고 합니다. 정조를 하면 6억 3천만 톤이 생산됩니다. 감이 오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옥수수보다 얼마나 적게 생산합니까?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시죠? 아니 옥수수 파 옥수수는 2억 5천 톤이고 4억 8억 옥수수 8억 2천만 톤. 만 톤. 4억 5천만 톤이 아니고 그냥 4억 자, 5천 이제 톤. 정조로 가겠습니다. 껍질 있는 거로. 아까는 이제 현미로 얘기했고. 네. 6억 이제 3천. 가수 주현미 뭐 이렇게 찍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현미가 아니고 정조로 껍질 있는 상태로 6억 3천만 톤. 만 톤이잖아. 그러면 옥수수하고 쌀하고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4억. 머리 아프니까 2억 톤, 2억 톤이죠. 자, 그럼 3대 작물이 밀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어떤지 보세요. 그냥. 밀은 도망는 거 아니야? 6억 2천만 톤. 쌀하고 배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얼추 비슷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이게 3대 작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할 때 3대 작물, 4대 작물 얘기를 했는데 식용 작물을 얘기했는데 옥수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료 작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식용 작물은 우리가 방금 했었죠. 이제 잊어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류를 하실 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다음 중 일반 분류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틀린 것은 또 맞는 것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시다 보면 문제당 1분을 줍니다. 마킹하고 하다 보면은 한 문제당 30초 내지 40초에 풀내셔야 됩니다. 60점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80점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사료 작물 옥수수 하나가 나왔죠. 네. 그런데 옥수수 말고 사료 작물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알팔파. 예, 방금 알팔파라는 대단하신데 알팔파 아시면 알팔파는 예? 아, 그래요? 알팔파는 목초의 여왕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시면 알팔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팔파는 뿌리가 1.5m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척박한데 뿌리를 땅속에 깊이 넣으셔야 되겠다 하면 포크레인 부르시지 말고 알팔파를 재배를 하시면 목초의 여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사료 작물은 목적이 뭡니까? 키우기 위해서 예,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을 사료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사료 작물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제 점심 드실 때 좀 맛이 좋게 하는 뭔가를 넣으셨죠? 예, 양념 넣습니다. 양념 중에서 참기름 참기름, 뭡니까? 들깨, 참깨, 예, 참깨가 아니고 참기름이죠, 그죠? 참기름. 자, 참기름은 기름 작물이죠. 기름 짜는 작물 아닙니까? 아, 잘 모르시는구나. 참깨, 참깨. 깨 아시죠? 네. 이 기름 짜지 않습니까? 물론 또 깨소금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름 짜는 겁니다, 그죠? 네. 기름 짜는 작물을 있어 보이는 말로 영어로 하면 오일 크랍인데 이제 우리가 시험은 한글로 칩니다. 그죠?
그래서 유료작물, 기름 유자, 유료작물 또는 기름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분류법에서 기름작물에 포함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참깨, 들깨, 호두기름, 가물라, 해바라기, 아주까리 들어보셨어요? 네. 피마자, 아주까리. 맞다. 네. 유채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채. 요새 또 그거 자, 요 정도가 기름을 짜기 위한 유료 작물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유료 작물 뭐라 했습니까? 기름 짜는 작물. 네. 기름 작물. 기름 작물입니다. 유료 작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옷을 나일론 나오기 전에 뭔가 짜서 입으셨죠? 네.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의류, 섬유 작물. 의료 작물. 그냥 막 틀리시면 됩니다. 네. 예, 이것을 섬유라 합니다. 네. 섬유 작물. 네. 섬유. 문희정 선생님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가져오셨죠? 목화. 수입해 오셨습니다, 그죠? 네. 비밀적으로. 자, 여기에 이제 섬유류 작물입니다. 그럼 섬유류 작물. 그럼 섬유류 작물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목화. 목화, 삼배. 삼배는 모시. 그거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 뽕나무도 거기 들어가요. 그게 그런 게 이제 예외 적으로 나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모시, 모시. 그죠? 왕골 들어보셨습니까? 네. 왕골. 이런 애들, 땅나무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종이 만드는 종이 만드는 작물인데 실제 섬유거든요. 그 종이도. 네.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분류를 할 때, 그 다음에 약 쓰는 작물. 풀. 자 이제 좋아하시는 차. 야경, 네? 차도 있을 거고. 예, 이제 차부터 나왔으니까 뭐 차로 가겠습니다. 아. 네. 차 하면 그냥 차 작물 하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라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기호. 다. 오, 기호류 작물. 기호류 작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기호. 아, 여기 담배 태우시는 분 기호식. 손 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안 태우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요. 자, 요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기호료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심신 안정을 위해서 내가 끼견 피우거나 먹거나 마시나 이 작물을 기호료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기호, 유류. 예, 유효한 기호료. 기호 작물 그냥 머리 아프니까 기호가 있다. 일단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호료 작물 나중에 다 나옵니다. 네. 전체를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우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담배. 예. 대박. 아, 그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아니, 그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이건 공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런 데는 앉았습니다. 양귀비 쓰면 안 됩니다. 네. 담배 딱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삶을 말씀하셨죠, 여사님. 예. 그 모국가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정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대만하고 불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시는 게 있죠. 네. 뭐가 있습니까? 녹차. 식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지금은 커피죠. 커피입니다.
커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녹차, 차라고 하셔야 됩니다. 차 안에 홍차, 녹차. 이걸 홍차, 녹차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발효차, 아, 반발효차, 득금차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차, 발효차는 대표적인 게 중국의 어느 지방에 있죠? 보이차, 오 대단하십니다. 네.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제대로 우리 된 홍차, 보이차 일단 보이차 중국 보이 지방에서 생산된 네. 잎이 큰 큰 보이차. 것으로 최소 10년 이상 발효시킨 것을 이용한다 하는 것이 보이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 보이차는 비싼 거는 매덕합니다. 이만한 거. 2만원 프로에 치면 이만큼 됩니다. 엄청 꽉 이렇게 모아놓은 어쨌든 그게 이제 발효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발효차 들어보셨죠? 네. 일명 홍차. 이건 영국하고 중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네. 드십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우리 옛날에 영어 책에 보면 템즈가 뭐 템즈 운하 사고 네. 영국 뭐 영어 책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강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본 사람들은 따이하죠. 네. 아시죠? 그만큼 이제 물이 조금 거시기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모래. 그 강이 깨끗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차를 통해서 드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여튼 찌꺼기들이 거기에 차에 그래서 필터링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하셔야 될 분. 나중에 이제 실제 업을 하시면은 다이어트 비법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차 드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럼 보이차니까 중국에서 사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감 있죠, 감. 네. 보이차, 네, 감잎이나 감이나 이런 애들을 뽕잎차. 뽕잎차도 네. 뭐 괜찮고. 요게 이제 저 여사님은 뭐 하시다고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시죠. 이거 지금 안 해. 정확하게 아는 거 없습니다. 그 이런 분이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는 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그렇습니다. 읽어보자. 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보이차. 이제 거기 핵심은 뭐냐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옛날 분이 많이 없으시죠? 옛날 분이라고 하면 60 제 나이 정도 되신 분 이상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 그렇습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 뜰감 있지 않습니까? 뜰감. 뜰감을 발효를 시켜서 드시면 이게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하고 결합이 돼서 내장 지방부터 싹 됩니다. 제가 지금 원래 82kg 나갔는데 지금 몇 킬로 나오고 옵니까? 70kg. 밥 먹었으니까 71 하겠습니다. 네, 71kg, 12kg 뺐습니다. 얼마 만에? 뜰감 바로 해가지고요. 6개월 만에.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은 또 다음에 주무실만 하면 제가 깨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 뜰감을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예? 아니 뜰감을 바로 그건 다음에 하시고. 자, 잘 듣고 계시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기름으로 이용하는 작물 다 이해하셨죠? 빨리 말씀하세요. 1조, 2조, 3조, 4조. 1조. 해바라기씨. 아니, 쭉 말씀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참깨. 맞아. 대마. 대만은 지금 없어요. 대만은 대마 씨를 이용해서 뭐다 있지만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뭡니까? 작물의 분류. 분류하고 계시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식용작물, 식용작물. 식용작물 안에 다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다음 기름, 섬유류작물 처음에 했죠. 그다음 기름작물, 유류작물 했죠. 네. 그다음 뭐였습니까? 사료작물. 약용작물 했죠. 사료작물 했죠. 네. 예, 기호류작물 했죠. 네. 자,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약용작물. 자, 이제 약용작물 갑니다. 약용작물. 자, 약용작물의 전기가 뭡니까? 약에 쓰기 위해서. 이제 그거 가면 다 떨어집니다. 네. 답안 작성을 인간이 뭐죠? 아니 인간이 질병에 걸렸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가 약용작물의 정의 갑니다. 약용작물이란 인간이 질병이나 심신의 불안 등을 치료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로서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기를 돋우는 인삼, 황기부터 쭉 나오겠죠. 책이겠지. 아니 그거는 책에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분류법이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아시면 수업은 진도는 금방 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개념 모르고 나중에 제가 작년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머릿속에는 뱅뱅뱅뱅 도는데 서지지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저는 우리 학생들 훈련 막 시킬 때 전부 서술입니다. 객관식 없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재배학에 대해서 서술하시려면 재배학이란 작물을 기르는 것이다 땡 하고 나간 학생. 그러면 20점 만점에 1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어떤 용어를 제가 제시를 하면 정확하게 딱 나와야 됩니다.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인간. 숲이 나와야 돼요. 숲이. 큰 그림이 나오고 그 속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숲을 그 정의를 먼저 딱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되셨죠? 그러면 네. 약용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삼, 황기, 예, 백출, 감초, 당기, 네.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도라지, 오미자, 하수오, 뭐 거기자, 뭐 자자 들어간 거 다 있죠, 그죠? 예, 자자 들어간 건 주로 자양 감장이 좋습니다. 그 뭐 조금 기력이 약하신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네. 따로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다. 10전 대보탕이 좋느냐, 아니면은 다른 게 좋느냐, 체질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민간요법으로 제가 허준의 동의보감 책을 한 몇십 번 봤습니다. 드라마를 한 몇십 번 봤습니다. 자, 이제 약용작물 이해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토경작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자, 이제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토경작물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해되십니까? 약용작물, 기호류작물, 섬유류작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식용작물은 우리가 바로 크게 가공을 안 하고 밥 짓듯이 그냥 먹는 것을 식용작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가공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토경작물입니다. 과거에는 공예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페셜 크랍 또는 인더스트리얼 크랍, 이거는 또는 다른 말로 환금 작물이에요. 환금,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토경작물, 시험 문제는 토경작물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서술식으로 아주 버릇하게 지금 설명드린 거 다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제 띵 하시죠. 네. 자, 두 번째 주관식 문제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토경작물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서술하셔야 됩니다. 토경작물이란 뭡니까? 특수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공을 거치는 작물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섬유류작물, 유료작물 또 뭐 있었습니까? 약용작물, 기혈작물,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되며 대매까지 하고 섬유리 작물에는 어떤 거 기호리 작물 어떤 거 야경 작물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어떤 식물이 기호류 식물이기도 하고 약용 식물이기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매년 1년 몇백 번씩 다 냅니다. 거의 교수님들이. 헷갈리는 문제를 내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퀴즈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안 헷갈리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이고 우리 윤 학장님이 하시는 분야가 주로 원예 분야죠. 자, 그럼 원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예 작물. 그럼 원예 작물은 크게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가장 많이 이제 재배하는 것이 뭡니까? 채소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과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예죠. 과거에는 화예가 많이 떴지만 지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gen기 탓도 있고 조화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채소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채소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잎을 이용하는 거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엽채류 좋습니다. 그 다음 과일을 이용하는 거 과채류 좋습니다. 뿌리를 이용하는 거 뿌리 건자를 쓰겠지. 자, 다시 갑니다. 자, 채소 작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장 많이 삶아 먹는 거 엽채류. 그 다음 두 번째 토마토를 비롯해서 가지, 딸기 이런 애들 과채류.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뿌리를 이용하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건채류.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엽채류 말씀해 보세요. 엽채류. 상추, 깻잎, 자, 가장 많이 드시는 게 그냥 상추, 시금치, 다음에 봉숭 시금치부터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양배추, 배추, 깻잎. 깻잎이 들깨입니까? 참깨입니까? 들깨.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다. 예. 깻잎 하면은 참깨의 잎이 아닙니다. 들깨의 잎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 갑니다. 아까 질문하셨죠? 자, 들깨가 요려 작물, 기름 짜는 작물입니까? 잎을 이용하는 작물입니까? 두 가지 다. 이제 헷갈리지. 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못 냅니다. 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뿌리를 이용하는 건채류죠. 자, 건채류 말씀해 보세요. 혹시 고구마 감자도 자, 잘 모르시겠으면 김치 담을 때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무, 당근, 마늘, 양파 좋습니다. 또 그럼 안 들어갔는데 굴은 부담이 있었죠? 네. 그다음 수무도 일단 들어가고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주로 건채류에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수로 갑니다. 과수, 프루스죠? 자, 과수. 예, 과수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서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주관식이 나왔어요. 아닌데요. 과수작물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자,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냥 30초. 과수작물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 책 보고 이래 뭐지 이러면 이제 시간 시간 오가 됩니다. 자, 정의를 제가 첫 시간에 입학식 하실 때 말씀드렸죠. 뭐라 했습니까? 목차를 외우라 하셨죠. 네. 목차를 보고 답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본인의 문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목차입니다. 모든 것은 목차의 제목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럼 과수원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니까 그냥 틀리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면은 여기 강의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과수 작물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과수. 서술하시오. 자, 이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는 단골 손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제외하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네, 식물로서 작물, 사과, 배수, 식물 제외하는 작물로서 작물 중에서 식물 몇 개가 되는지 작물에서 원예 작물에 속하며 그렇죠. 채소 원예 작물에는 채소 뭐가 있어. 그래서 과수가 있다. 과수는 열매가 맺히는 작물로서 열매를 사람들이 식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작물의 하나이다. 오케이. 예, 그러면 8점입니다. 그로서 여기에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이 과수가 그러면 토마토는 과수냐? 채소. 가지는 채소냐? 근데 감하고 포도하고 둘이 한 쌍이라 보고 오이하고 가지하고 한 쌍이라 봤을 때 이 쌍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나무에서 열리냐 불기에서 열리냐. 야, 이제 전공 용어 나왔습니다. 전문용어는 초벌이냐 목벌이냐. 목벌이냐. 그 초벌은 주로 1년씩이겠죠. 네. 목벌은 뭐겠습니까? 안현생. 인생입니다. 1년 이상.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과수입니다. 과수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목본으로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모르는 분은 목본이 뭔지도 모르죠. 나무란 얘기니까. 나무 그냥 모르겠으면 나무 작물로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무 작물로서 목본유로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사 지낼 때 뭐 넣습니까? 대추, 밤. 아니 제사 그렇죠. 이렇게 나오셔야지. 홍동백서부터 뭐 해야 이제 초윤리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충 네? 제가 제사라는 정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 입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입을 보시지 말고 용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 지낼 때 넣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홍동백서, 조유리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붉은 거는 서초, 흰 거는 홍동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듣고 계시는 거죠. 붉은 거는 동쪽, 흰 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일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네. 씨가 있는지 없는지. 씨가 많은 것, 작은 것, 그 어떤 것부터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적은 것부터 왼쪽에서 내가 선 방향에서 적은 것에서 우측으로 많은 것으로 가고 뭐 수박은 모르겠습니다. 네, 적당히 보시는 자리 있으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 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숭아. 네, 복숭아 놓으면 귀신님이 오셨다가 못 오십니다. 자, 어쨌든 자, 그거는 제사 지낼 때 얘기고. 자, 지금 그러면 대추하고 밤이 핵심이죠. 대추 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들 특징이 뭡니까? 이게 열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씨앗, 열매가 아니고 씨앗입니다. 씨앗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겁니다. 자, 질문 갑니다. 밤은 네. 밤 한 톨이라고 하죠. 한 톨. 한 톨 안에 씨가 몇 개 있습니까? 세 알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한 톨 그 자체가 씨앗이 하나입니다. 콩도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배추도 하나입니다. 감은 몇 개입니까? 여섯 개에서 8개. 요새 나오는 건 씨 없는 감도 나옵니다. 자, 이제 핵심이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얘기합니다. 안에 씨앗이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 요 결과까지 나오십니다. 이제 호두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딱딱하대서 견과류라고 합니다. 밤 있죠, 밤. 그렇지 딱딱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크게 분류하면 그 다음에 안에 씨방이 있어서 뭐 씨앗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과류 그냥 들어두세요. 인과류라고 합니다. 또 좋은 인과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가면 많은 거 귤류, 오렌지 이런 애들은 장과류라고 합니다. 장과류 안에 내용물하고 껍질하고 붙어서 수분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장과류 크게 요 세 가지로만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졸리시죠? 예, 적으셔야 됩니다. 안 적으시면 아주 제가 잔인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결코 재수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삼수까지 해봤어요. 제가 농고를 나와서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 대학도 일로 왔습니다. 멀리 간 게 아니고 재수 삼수 정말 힘듭니다. 원래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장과류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예원회로 갑니다. 화예원회. 이제 꽃이죠? 네. 예. 화예원회. 자, 화예원. 예? 예. 좀 이따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큰 그림만 지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질문을.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꽃 해야 되죠? 자, 꽃은 지금 이제 분류를 우리가 한다고 보면 꽃만 이용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 줄기하고 꽃하고 같이 또 이용하는 게 있죠. 있습니까? 잎하고 줄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주로 이용하는 거하고 줄기보다는 잎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고 쉬어라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